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모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슈 설명서 시간입니다. 줄여서 이썰. 자, 옆에는 우리가 모아한 이슈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조대원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조대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 꼭 취조실에 불려온 느낌이고, 그렇죠? 예, 또 이런 데로 어떻게 잡아가지고 예. 불러주셔서 지금부터 예. 조대원 평론가를 취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이틀은 어떠세요? 이썰. 연구 많이 하셨네요. 네, 이슈 설명서. 그 없는 머리로 제목 어떻게 잡을까 싶었는데 머리는 제 형님보다 좀 많죠. 이슈들을 설명해 준다. 아주 간단해. A부터 그래요? Z까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간략을 계속 강조하시네요.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그 일요서울에서 우리 정대웅 PD한테 원체 장황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와.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예. 뉴스가 너무 많아요. 고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형님 요새 제일 많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그 가사죠. 가사. 맞아. 요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녹화를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빨래 널고 있다고. 7시에 처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1시간을 당기니까 저녁 준비도 좀 해놓고 나와야 되고. 아니, 저는 6시, 7시라고 해서 이제 한 어젯밤부터는 뉴스를 검색하면서 뉴스 계속 했죠. 오늘 공부하고 있겠구나. 빨래 했대. 빨래 널고 있었대. 오늘 심지어 나 빨래 널고 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순간 내가 당황했지. 노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첫 방송 초대해 주셨는데 내가 빨리 널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가 됐죠. 첫 회만 초대되신 게 아니고 고정이에요? 고정.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첫 회 조회수 1000. 자, 오늘은 전 위원장이 아니라 앞으로 쭉 평론가로 이제 모실 거예요. 조대원 정치평론가. 저도 전 위원장이다 좀 지겨워요. 그렇죠? 예. 언제적 전 위원장입니까? 자유한국당 때잖아요. 예, 그 이후로는 당직을 맡아보신 적이 없죠? 없죠. 전문용어로 정치 낭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늘 살림 살고. 평론가로 열심히 활동하세요. 이제 돈도 좀 그래도 버시고. 제가 가사를 아주 잘 살아요. 그래서 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네. 가정일을 잘 돌보시는 조대원 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조대원 평론가 모시고 오늘 첫 번째 나눠볼 얘기는 저는 이 이슈가 잠깐 떠돌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 제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 그 영상 아직도 안 보셨다 그래가지고 꼭 보라 그러셨잖아요. 보셨어요? 난 욕하는 영상 이런 거 별로 안 보고 싶더라고. 근데 주제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봤죠. 뭘로 들리던가요? 바이든이야 날리면이야? 진짜 날리면으로 들리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바이든으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당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싫어하는가. 계속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더라, 제기에는. 어떻게 민주당 입당하실 예정이세요? 전혀. 저는 근데 예. 처음 이제 속보가 막 나왔을 때는 바이든으로 들렸어. 그런데 김은혜 대변인의 발표를 듣고 나서는 날리면으로도 들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는 이제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나는 진실은 대통령 본인은 알 것이다. 제가 그렇겠지, 당연히. 왜 그걸 아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 그때 제가 욕했어? 히트쳤던 김진태 나가라에 히트쳤던 연설할 때 마지막 구분이 오른손에는 자유한국당의 깃발 높이 들고 왼손에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우리 국민성 굳게 잡고 했거든. 근데 내가 이게 혀가 좀 짧고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언론에서 전부 다 뭐라고 받았었냐면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평화와 협치를 바라는. 딱 보니까 변화와 혁신보다 평화와 협치가 더 좋네. 그래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그렇게 말한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진실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은 알 건데 지금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침묵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으로 들렸다. 바이든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김은혜 대변인이 한 15시간 정도 이후에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 내부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라고 했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바이든한테 한 거야 라고 했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테고 이것이
다시 들어보니까 날리면으로도 들리는데? 뭐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날리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처럼 이제 됐다 생각했겠죠. 예. 그래, 날리면이라고 해서 이게 뭐 진화가 될 줄 알았을까? 자기들은 오히려 그렇게 부실을 더 키웠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늘 안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을 거라 봐요. 바이든이라고 했다 그러면 날리면이라고 이렇게 이 해결책을 찾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을 거야. 차마 대통령한테 그걸 물어볼 용기가 있는 참모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수석이면 수석, 비서관이면 비서관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자. 아마 홍보수석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견 묻기 전에? 그렇지. 대통령 의견 묻기 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 첫 발생과 그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이 악화된 거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확한 워딩이 이 새끼들이 뭐 통과 안 시키고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이 정도잖아요. 이게 정말로 했다, 대통령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게 그냥 뭐 말이 좀 거칠었다. 그렇지. 사과했으면. 아니 그 영국에서 BBC에서 그 코미디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BBC 풍자가 나오면서 또 한 번 회자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어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게 보면 BBC는 그 새끼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이디어트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타임즈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갖다 bastard, 가디언이 이걸 갖다가 fucker. 결국 번역은 타임즈지가 결국은 위너다. 해석을 정확하게 했다. bastard 얘기한 거는 뭐 개새 이 정도. fucker는 그 10세 뭐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세? 10세지. fucker는 발음이 안 좋으신데? 10세지. 아니 우리 경상도 좀 셉니다. 예. 단어에 집착하면 안 되고 이 화자에 좀 집중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쩔 때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이 새끼는 디스가이 정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니 정말로 윤석열이 내가 그렇게 했다. 진짜 미국에서 뭐 개새 정도 했다.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열광할 걸요. 그걸 그 억지로 그러니까 석연치 않게 청와대에서 대응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해명하고 하면서 이게 더 꼬여버렸다. 억지 대응을 하면서 일이 그렇죠. 더 커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웃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이 커졌는데 진화를 못하고 있어. 오히려 막 더 가. 심지어 박성중 의원은 이 새끼도 안 들린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의힘? 왜 과잉 충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의 분위기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위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당원 중에 아니면 특히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중에 저같이 만약 얘기를 하면 집단으로 매장되는 분위기니까 정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국민보다는 정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 중에도 핵심 지지층, 댓글 달고 돈 보내고 뭐 유세장 따라 나오고 막 피켓 들고 이런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적어도 나는 옛날에 남원정이 있는 시대 있잖아요. 소장파 의원들이 만약에 이 정도 사태가 왔다면 그냥 빨리 우리가 사과할 거 사과하고 마무리하자. 더 중요한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국정을 맡은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발언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제가 지금 국민의힘은 좀 문제가 있다.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나? 김문수 전 지사 같은 사람이 저분은 이제 이미 공직 끝나고 유튜버로서 마지막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렇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장관 것 같잖아요. 전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너무 열심히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주장이 너무 세고.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또 뭐 청와대나 어디 공공기관에 딱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성 경쟁을 하는 게 대통령은 설령 아니더라도 윤핵관이나 이 10세 그룹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성도로 보니까 과잉 충성을 표신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롤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이 나라 정당 구조는 그랬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니까 적어도 국정은 좀 서툴러도 그런 면에서는 좀 순수하고 강직할 줄 알았거든. 대통령을 눈을 그렇게 측근들이 가리면 본인의 그 장점도 발휘가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악수를 두는 게 아닌가. 조대현 평론가가 지금 배지를 달고 있어. 예. 총선이 2년 남았잖아요. 예. 날리면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저는 날리면 바이든 여기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아니, 민생이 지금 어쨌거나 이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로 이제 진영이 나뉘었잖아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거냐고. 나는 그렇게 들리지만 내가 바이든도.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더 그렇게 진영으로 서라 이러면 난 거부할 거예요. 난 거부할 거예요. 탈당할 거야. 탈당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들게 맞겠지. 당내에서 공천 떨어지는데 그럼 또 뭐 공천 떨어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천 탈락. 뭐 공천 못 될 거야. 자, 아무튼 이게 어. 쉽게 꺼질 불 같았는데 BBC가 방송을 하면서 또 다시 또 일면 뉴스로 재생산되고 있고 예.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형님은 이렇게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준석은 보면 기본 마음이 뭐 과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너 나 잘랐어 국민의힘 망해봐라 이거야. 복수심에. 아, 그게 망해라. 나 없으면 너희는 망해야 돼. 그럼 네가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만들 것 같아.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나는 당선될 거야. 이 목표로 가고 그러려면 국민의힘 후보, 내 지역구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는 내가 이겨야 돼. 이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조져 놓는 거야 미리. 마음 자세가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창당이 아니라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다. 뭐 이준석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보다 인지도가 뛰어난 사람이 그 있나? 내가 봤을 땐 이재명, 윤석열하고 붙어도 이준석이 안 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준석은 이미 최악의 경우 내가 무소속으로라도 수도권에서 당선된다. 이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3자 구도로 가면 이준석이 실제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좀 지난 얘기인데 아. 저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 특히 형님하고 같이 군인 출신이시니까 뭐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또 그 얘기해야 되나? 국군의 날 아. 열중시효를 빼먹었어요. 이게 과연 군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 너도 열중시효 잘 모르잖아. 잘 몰라. 어. 그게 왜? 그래서 뭐? 그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왜 이 난리야? 왜 뉴스에까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라는 일반인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난 얼차려 주나 싶었어. 군대에서 지휘관이 이 스피치를 할 때 열중시효서를 하면 그건 통상적인 이제 훈시 교육이 되는 거고 만약에 차례짜서로 교육을 하면 그거는 기합 주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부대를 전부 다 국방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장병들 기합 준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루틴이잖아요. 루틴이지. 지휘관이 열중시효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사열하고 있는 장병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차례자세라지. 계속 열중시효 할 때까지. 차례자세. 차례자세는 정말로 부동자세로 오다리 붙이고 팔 붙이고 탁탁 당기고 딱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게 한 5분 넘어가면 한 3분 넘어가면 얼차례예요. 쓰러지지. 막 교장 선생님 그렇지. 훈시 길어지면 막 뒤에 막 쓰러져요. 아니 제대로 하면 내가 봤을 때는 30분 못 가서 다 쓰러질 거예요. 교실 들어가려고 막 일부러 쓰러지는 애도 있고. 전부 다 얘기하기를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잠시 까먹었다. 잠시 까먹을 수 있어. 이 일반인들의 시각이 얘기해. 그게 뭐 그래서 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날 그냥 일반 사병들도 아니야. 각 군의 대표들이잖아요. 모아놓고 정해진 루틴을 안 한 거야. 뭐 가령 격리를 안 했다고 쳐봐.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분명히 교육은 받았을 거라고 봐요 나는. 교육은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잠시 너무 긴장했던지 아니면 너무 풀어졌던지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까먹었다. 아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대통령실에서 해줬지. 국군의 날 행사 해줬지. 딱 타임 스케줄이 이렇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고 딱 행동 지침을 줬을 텐데 등한시하고 까먹었다. 그 보통은 이제 얘기하고 또 바로 옆에 수행하는 사람이 리허설 바로 안 하나? 리허설? 리허설은 대통령이 주빈인데 그 사람이 리허설 안 하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실에도 거기 아이, 장소 안 하지. 도착하기 전에 사전 리허설 이거 우리나라는- 하셔야 되고요. 격리하면 격리하시고요.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대빵들 제일 높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구도 설명은 했을 거야. 대통령한테 더 철저한 참모 같았으면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또 옆에서 가지고 대통령님 부대 일중 시어 격려받고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분위기가 아, 이 새끼야 알았어 이래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 새끼야. 또 이 새끼야 이 새끼 알았다는 이래버릴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결국은 못했다. 소통 부재. 시옷 발음 잘 되는데 지금은 흥분하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철저한 보좌진의 준비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아니면 너무 긴장했던. 대통령 주변에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는 탁현민 같은 존재가 없다. 만약에 저는 정말로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보는 게 제일 무난하지. 만약에 대통령한테 부대 열중 시엇을 얘기하지 않았다 행사 전에, 이거는 심각한 시스템 누수다. 이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은 그게 하지 더 않아. 큰일인 것 이거는 같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만약 대통령한테 3군이 모인 자리에서 부대 열중 시엇을 하도록 이렇게 짚어주지 않았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이건 큰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작지만 작지만 큰 문제지. 시스템이 붕괴된 걸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그리고 나는 욕설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보좌진이 옆에서 뭐 이렇게 좀 스케줄 체크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 퇴장하시기 전까지는 뭐 사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정도 해주지 않았을까? 보통은 정치인들 같으면 저만 하더라도 카메라 저기 알지. 얘기할 거 나 카메라 딱 있으면 너희한테 인상 쓰다가도 카메라 딱 큐하면 여기 있구나. 딱 텐데. 긴장하잖아. 표정부터 바뀌잖아. 그런 훈련을 우리는 보통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하고 대통령 되잖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주로 이분들은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해온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그 옆에 박진 장관이 있었잖아요. 박진 장관 정도라도 지금 기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던가 이렇게 말려줬어야 될 건데. 해줘야지. 근데 대통령의 인재풀의 한계를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게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게 또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못해. 사람이 없는 거야. 못해. 전부 다 대통령하고 있어도 못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아니 있다는 게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말 못하지. 할 수 없는 맞아요. 분위기가 돼버렸어. 맞아요. 대통령은 정말 트레이닝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 봤을 때는 아무나 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무나 국회의원은 괜찮아. 그 300분의 1이니까 좀 국민들한테 오는 데미지가 적은데 그렇죠. 티가 안 나지. 대통령은 아니에요. 대통령은 정말 온 국민의 준비된 눈이 사람. 지금 개판 같은 정치판이지만 그래도 여의도 바닥에서 적어도 10년은 구른 사람이 돼야지. 경험이 부족하면 그 인선을 잘해서 나의 경험을 이렇게 보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동지라도 많아야 되거든. 그렇죠. 동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동지지 뭐. 검찰 출신 동지들은 또 자기들도 몰라. 같이 개념이 없잖아. 자기들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지 이게.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 부대 일중 시효하는 이런 실수하는 걸 봤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행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짚어주겠지. 그러니까 실수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 뭐 하는 거야? 사실은 대통령도 반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인데 계속 연습할 때처럼 NG 해버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배우가 연기 잘해야 된다고. 대선 때. 대본도 잘 나와야 돼. 이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징조가 중요합니다. 열중시험. 왜 빼먹었냐고. 유사 이래로 우리 건국 이래로 참이야. 박근혜 대통령도 있는데. 와. 건국 이래로 참이야. 너무 어설퍼. 요 이슈도 안 집어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문재인 대통령을 감사하겠다고 나섰어요. 서면 요청을 했는데 막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죠. 이 감사 내용이 뭐냐? 북한으로 넘어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이냐 아니냐. 우선 감사원 빼고 이 월북 공무원이라고 알려진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다. 정말로 월북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천인 공로하게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북한과의 관계 정치적 일정 때문에 그걸 억지로 덮은 건지 나는 진실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유가족들 생각하면 그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실을 밝히는 것에 주목적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금 사정정국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파디비고 잡아놓고 하는 거야. 이래서 그걸 한다면 그거는 이제 역풍을 맞겠죠.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뭘 해도 밉다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정치 보복이야. 난국 돌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시점에 감사원이 왜 이 감사를 하느냐? 지지율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전국 돌파용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보여질 수 국민들이 있다. 더 많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여지냐면 실체적 진실이 이미 당시에 밝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정보위원장이 이해훈이었거든. 모든 정보를 받았어. 근데 그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 북한 관련이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측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제 월북이다,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둘씩 뭔가 해경도 입장을 바꾸고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고 다른 주장이 있었다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냐.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가 계속 추락하는 이슈들이 생기니까 이걸 꺼내들었단 말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더 국민의힘과 아니면 이제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통보해가지고 답변해 주시오. 그리고 언론에 까는 게 아니라 결국 문재인까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더 증거를 쌓고 더 조사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정치적 부담도 줄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기 괘씸하다 이렇게 불쾌하다 이렇게 못했을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대통령부터 다이렉트로 치니 그렇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실이 밝혀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근데 이제는 진실을 밝힌다기보다 이게 그 정파 싸움이 돼버린 거야 이게는. 그렇지. 너무 그런 냄새를 많이 풍겼죠. 이게 이제 형사 사건에서 정치적 사건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젠 저쪽은 결사항전하려 그러겠지. 이 시점에서 이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야 이거 해봐 이거 하면 지지율 올라가고 난맥상이 풀릴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참모들이 아마 이 카드 여러 가지, 씁시다 이렇게 했나? 이 보고했겠죠. 전직 대통령한테 조사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보고했겠지.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했겠지. 좋은 아이디어야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모르니까. 어찌됐건 보고는 들어가겠죠. 그 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니까 했겠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소위 말해서 이런 부품 카드들, 이 뭐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그 어부 북송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위기 때마다 이렇게 다시 부각시키는 거,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런 것이 국민의힘에 또는 보수 우파 정치에 도움이 되나? 아니 이미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냄새가 나면 이제는 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 이거 끊을 때마다 도움이 전혀 안 돼. 형님 선거 때 북한 얘기 안 해요? 저희는 또 일산 지역은 개성공단하고 실제로 같이 일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6년 예비 후보하면서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빨간 옷 입고 가잖아. 내가 명함을 놓으면 아래로 훑어보고 명함 찢어가 버리기도 하고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당신 당 때문에 우리 망해가지고 지금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만든 게 당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난 직접 경험했거든요. 색깔론이나 뭐 이런 거 꺼내는 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뭐 접정 지역이 요즘은 더 안 먹혀. 삐라 날리는 거 있잖아. 파주 우리가 옛날에 늘 우리 당 찍던 보수 정당 찍던 쪽에서 왜 이 새끼들은 찍을 때 맨날 저기 날릴 때 우리 동네가 날리냐고. 왜냐면 직접 포탄 떨어지고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냐 진보냐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북한에 대한 태도잖아요. 이미 그것도요. 개인의 이해관계,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들리면 보수 진보 그런 거 없어요. 북한하고 문제도 내 당사자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내가 육사 출신이라도 북한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대립 구도로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뭐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보수 우파가 북한하고 약간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제는 약발이 다 됐다. 예를 들면 그거 똑같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이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 저 민주화 운동하면서 고문당하고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야 그랬을 때? 너희들 그만해라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잖아 이렇게 얘기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뭐 북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나라를 통째로 북에 넘기고 이런 소리 하는 순간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에서는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나 뭐 다른 북한 관련 이슈들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아젠다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 그게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 아니야? 선거에 유리하는 것보다 일단 저놈이 미우니까. 그 대북 전단 살포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잖아요. 왜냐하면 적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해진다가 첫 번째 이유였는데 국민의힘은 적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냐고.
민주당이 반대로 찬성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또 반대할 걸. 그러니까 그런 게 보여. 아 이게 이제 한물간 이슈야. 그럼 버려야지. 아예 언급을 말아야지. 왜 그러냐 막 제가 이 당에서 한 20년째 고민해 봤는데 극렬 당원들이 민주당 건 무조건 혐오해. 우리 쪽에 있으면 전라도 아니 호남 당원도 있는데도 혀를 차고 무조건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있어요. 하고 다 싫어. 이게 있어. 민심이라고 듣는 게 할아버지들 얘기 듣고 뭐 재향군인회 가고 북한 욕하면 또 좋아해 할아버지들. 좋아하지. 왜냐면 그분들은 6.25 전쟁 때 실제로 북한한테 가족을 잃고 민주화 운동 때문에 그 광주나 제주도가 지금 사실은 진보 쪽이 많은 진보 정당을 많이 지지하는 이유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나면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거나 좀 비슷한 논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근데 요새 MZ 세대들은 말이에요. 반일 논리가 안 통해. 안 통하지. 보면. 안 통하지. 일본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아니, 반일 주장하면 막 좀 이상하게 오히려 보고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존하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뭐 예전에 김정은 멋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린 경악을 했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때만 되면 북한 카드를 들이밀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형적으로 중도를 포기하고 내 지지층한테만 집중해서 결속력을 높이는 건데 당이 위기가 어려울 때는 외롭잖아. 힘들고 핵심 지지층 몇 명한테만이라도 위로받고 싶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로 서울이나 어디 가가지고 연락에 두들겨 맞고 댓글 하루에 1000개 두들겨 맞고 나면 지방을 한 바퀴 돌면서 내 좋아하는 사람들 한 10명, 희석시키는 5명 거야? 모아가 제주도 가서 고등어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야 위로받고 막. 대원아 네가 그래도 바른 말 한다. 네가 그래도 살아난 정치인 이러면 좀 위로가 되고 하거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닐까. 정당도 마찬가지. 어려울수록 더 과감하게 두들겨 맞더라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점점 위축되면서 마음이 좁아지고 그래서 지지층만 바라보다가 결국 망하고.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예. 문체위에서 또 이것은 논란이 심해요. 윤석열차. 25회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라는 작품을 내서 수상을 했어요. 이걸 이제 문체부가 엄중 경고했죠.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관 다 태운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문체부가 정권에 듣기 싫은 그림을 말을 한다고 해서 훼손시키는 중대한 실책이라면 실책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범죄 행위를 했다.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칭찬하는 그림을 그렸으면 문체부가 과연 입장을 바꿔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수상을 했다면. 그렇지. 과연 문체부가 저렇게 정치적 성향으로 만화 축제를 훼손시켰다고 오염시켰다고 저렇게 했겠나. 문체부의 입장은 작품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고 결정한 기준들을 누락시켰다. 고의적으로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 문체부가 끼면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저렇게 문체부한테 청와대에서 지시해가지고 야 저거 왜 안 잡아냈어 저런 거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안 했겠지. 근데 문체부에서 오버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과잉 충성 논란에서 비롯된 과잉 충성한 건데 거지. 뭐 실적 경쟁하나?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욕 먹을 짓을 또 하는 거야 나서서. 그러면 내가 이 상 주면 어때? 내가 공무원 편에 선다면 대통령이 좀 권위적인 대통령이고 이러면 알아서 끼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거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이게 되게 권위적인 조직이야. 나도 다 걸렸으면 혼났다? 이거 나중에 지적받아가지고 괜히 내가 크게 깨지느니 그러면 더 공무원 분위기가 문제네. 공무원 사이가 그렇게 분위기가 난 잡혔다고 봐요. 그러면 더 문제야. 이게 학습 능력이 없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국대였나요? 본인 비판한 대자보 붙인 학생 고소해서 욕먹고 그 전에 뭐 쥐박이라고 그림 그린 사람 고소했다고 욕먹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 근데 이 정도 그림을 가지고 이 논박을 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누를 끼친다는 생각을 안 하냐고. 옛날에 내가 웃긴 얘기 좀 옆으로 또 샌다고 그럴라. 육사 다닐 때 우리 민병돈 교장님 육사 얘기 나왔습니다. 육사 얘기. 자, 편히 누워서 들으세요. 그 육사 때 얼마나 공무원 조직이 참 이 영혼이 없냐는 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낙엽 떨어지면 낙엽을 떨어지는 족족 썰잖아요. 심지어 낙엽이 떨어지기도 전에 미리 잘라버리고 그 기다렸다가 썰고 하잖아. 그렇지. 다 썰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 육사 교장님 한 분이 되게 좀 이 별명이 민따로였는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일반 군인들하고. 낙엽을 다 쓰니까 야
그 낙엽, 캠퍼스에 낙엽도 좀 떨어져 있고 이래야지 애들이 정서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걸 왜 치우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낙엽이 있어야 돼 캠퍼스에는. 근데 이미 낙엽을 다 치워버렸어. 없어. 어떻게 된지 알아? 다른 부대 가가지고 전방에 낙엽을 트럭으로 치러 와가지고 부대 밤에 교장님 주무실 때 다 밤에 낙엽을 뿌렸다니까. 이게 공무원 조직이야.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실제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지. 아직도 일어나고 있을 거야. 이런 일들. 이런 일이 설마. 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뭐 저 소나무보다는 꽃이 좋지 않아? 이러면 다음날 꽃이 심어져 있어. 군대 사단장이 지나가면서 군대 무슨 꽃이야? 이러면 또 다음날 다 뽑는 거야.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육사 졸업식을 하면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했거든요. 근데 태능이 좀 추워 당시에는. 그러니까 막 눈발이 휘날리는 데서 졸업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꽃이 안 피잖아요. 그 추우니까.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 이순자 여사가 또 꽃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눈이 오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꽃이 다 폈어. 난로를 갖고 가가지고 졸업식 전에 옆에 다 난로 설치해가지고 꽃을 전부 다 한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꽃을 피워. 그게 공무원 조직이야. 와. 대표가 대박이다 그거. 실제로 이건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윤석열 차가 그런 결론이야. 아 이거는 진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중국 보면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나 싶잖아요. 이런 내용을 서구 선진 사회에 얘기하면 야 사우스 코리아 부자 나라고 BTS 있고 좋은 줄 알았는데 야 저기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이럴 것 같아. 부처 수장의 자질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지 장관이 일단은 첫 번째 책임이다. 장관이 야 그런 거 왜 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국정감사에 나왔어도 이 타당성을 계속 주장하더라고. 아니 계속 보도가 나온 분위기를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정권에 누가 된다. 대통령한테 오히려 욕보이는 짓을 문체부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장관이 나서서 총대를 메고 이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 문체부가 시정하겠다. 이랬으면 또 끝날 일인데. 아마 원희룡이나 뭐 원희룡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장관을 했으면 제가 빨리 수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선에서 끝냈겠지. 이분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죠. 계속 대통령 욕먹게 만들고 있어. 학계에서 오시거나 공무원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 정무적 판단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무적 판단이야. 그게 민심을 읽고 빨리빨리 반응하고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쉽지가 않아. 아마 지지율 더 떨어질 거라고 앞으로. 그죠. 이게 도움이 안 돼. 지금 여당 의원들도 계속 이 문제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 문재인 대자보 때였다고 고소한 거 엄청 욕했잖아. 똑같은 일인데 왜 주둔하고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나도 문재인 대자보 그거 고소한다 그럴 때 내가 야 이거 미쳤나 쟤. 우리가 엄청 욕했잖아 방송에서. 이랬거든. 이런 작품을 수상한 저 지도부는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를 지적한 저렇게 경고하는 행위가 정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진짜 정무적 판단을 해야지. 정무 판단. 약간 부족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공천 잘해야지 진짜.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예. 누구를 지지합니까? 저 사람이 되면 그래도 좀 상식적이고 당이 다음 총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람은 유승민 의원인데 유승민. 유승민은 현재 뭐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오지만 결국 유승민은 출마를 안 할지도 모르고 출마해도 현재로 봤을 때는 진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절대로 유승민한테 당대표를 주지 않을 거예요. 당력을 집중해서 정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유승민 당대표 되는 걸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승민이 당대표 된다는 건 이 사람들은 상상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준석이는 사실은 좀 줄 거 좀 주고 하면 받을 거 받고 하는 애야. 유승민은 다음 공천 때 절대로 윤핵관 이런 사람들을 다 날릴 거라고. 정진석, 그렇죠. 권성동, 약간 타협이 안 된 느낌이죠. 다 날릴 거라. 다 날리고 새로운 사람을 다 갖다 넣고 영남도 거의 50% 이상 물갈이 할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공포지. 형님은 유승민이 당대표가 돼야 제대로 된 공천을 해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르는 내가 총선. 유승민의 캐릭터를 믿는 게 아니라 유승민은 다음 대선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유승민은 반드시 경쟁력 있는 사람 위주로 내가 얘가 싫어도 진짜 영혼을 팔아서라도 북한에 있는 탈북민을 데리고 와서라도 경쟁력 있으면 이기도록 만드는 게 유승민의 역할일 거라고. 안철수도 물론 뭐 다음 대선을 꿈꾸고 있지만 김기현이나 나머지 이런 분들은 청와대 입맛에 맞도록 공천을 하겠지. 지더라도 정권이 앞으로 아직 절반이 남았기 줄을 때문에 세우겠지. 줄을 세우겠지. 지는 선거를 하더라도. 지는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데 싫은 놈을한테 주진 않겠지. 유승민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자신의 이해관계 관계없이 낼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미지가 유승민 후보는 단순히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국익을 위해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후보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 이미지도 있지. 사실은 그죠? 이미지가 근데 이준석은 상대적으로 이준석도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까 당대표가 되면 얘가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말 그대로 양두구육인데 이기는 선거를 할 것 같은 거야. 준석이도 다음에 대통령 나올 거 아니거든. 정도는 덜 하겠지만 내 싫은 놈 안 해. 대신 준석이가 하면 권력하고 약간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건널 수 없는 강을 요단강을 건넜다고 얘기하는데 정치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권자로서 보는 이준석의 느낌은 그냥 정치공학 계산기 같다. 그렇지. 사실은 심장은 없고 뇌만 있는 사람 같아. 나는 사람들이 준석이 보고 되게 싸가지 없다 얘기하는데 나는 싸가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젊은 애들 싸가지 없는 건 알잖아. 그거는 뭐 니는 할 것 없이 나도 어른들한테 싸가지 없는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는 맞아요. 형님 좀 싸가지 없어. 우리 같이 있어봐가 알잖아. 근데 준석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내밖에 몰라. 근데 난 이준석 대표 좋아합니다. 또 뭐야? 제가 전화할 테니까 한번 나와주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자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 상처받지 말고 잘 커서 뭐 형님의 공천에도 도움도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건 있어요. 예를 들면 윤핵관하고 이준석하고 누구하고 당을 같이 할래 그러면 난 이준석하고 당을 같이 한다. 이기적이라고 해서 악하다, 불이다 하고 보진 않아요. 줄 서는 거야 지금? 줄도 좀 서야 되지 않겠나 이제. 아씨 괜히 유도신문에 말려가지고. 줄을 못 서. 참 보면 잘못된 동아줄을 자꾸 잡어. 나는 줄 자체를 잡은 적이 없는데 무슨 동아줄이야. 그래요? 줄이 없는데. 아 형님 당협위원장 될 때 당대표 누구였지? 그 황교안. 황교안? 아 황교안. 홍준표였지. 홍준표가 줄을 꽉 잡고 있어야지. 내가 되자마자 홍준표 북에다 통째로 뭐 위장평화쇼 그러는데 내가 뭐냐면 남북정상회담 환영 그래가지고 포스터 갖다 붙였잖아. 홍준표 비판했지 또. 줄을 잘 섰으면 지금 집에서 빨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구시에 들어가서 뭐 한 자리 하고 있었을 텐데. 대구시 들어가서 부시장 할 수도 있었나? 그러면 아유 참 갑갑하다. 교육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해서 뭐 증인들이 핵심 증인들이 다 해외로 떠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주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또 석연치가 않지. 나도 미국에서 논문을 2개나 써보고 학위를 받았지만 형님 변희재한테 논문 검증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한 번도 공개를 안 하지. 특히 핵심 정인들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자체가 난 도망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더욱 더 특검하자 그러고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돼요? 난 특검해야 된다고 봐요. 잘못했을 때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인하고 가슴 깊이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지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장모 문제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부분도 난 그렇고 논문 표절도 그렇고 이거를 감싸면 감쌀수록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는 순간 국민들은 더욱더 쟤들이 숨기는 데는 저걸 잘못했기 때문에 숨기는구나. 다 정인들 다 도망가지. 그걸 도망간다는 자체가 이미 싸움에 졌다고 난 보는 거예요. 이게. 정권은 이거를 덮어두고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잖아요. 예전에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뭐 가족 문제 나오는 거는 부들부들 떨 정도로 말을 못 붙이게 한다는 거예요. 감히 아무도 저 부분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검찰 출신 청와대 참모부들부터가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이다. 영린이지. 영린이고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요. 근데 형님은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난 차라리 빨리 잘못이 있다면 드러내고 시인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부인이든 거죠. 장모든 죄가 있다고 보시는 죄가 거네? 있으면 사죄하고 대통령이 논문 표절하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 지금은 이걸 감추면 감출수록 더더욱더 국민들은 이 새끼들 잘못해놓고 거짓말까지 하네?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주제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을 하고 덮으려고 하다가 뭔가 근데 더 못 덮어. 미궁으로 빠지는 거야. 못 덮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내로남불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조국을 그렇게 욕했잖아요. 조로남불. 일부 특권층의 그런 특혜들이 당연시되는 게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다 있잖아. 이걸 왜 덮냐고.
그건 뭐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늘 뭐 상대방한테 손가락질하고 했던가 이거. 아니 근데 이게 학습 능력이 또 이 부분에서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까지 바뀌는 걸 봤는데 계속 이걸 덮고 가고 있어.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대선 지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대선 져.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또 가만히 있을까? 지금 문재인까지 건드려놨는데. 그렇죠. 얘네들도 이거 다 파디벼. 그리고 문제. 감옥 줄줄이 감옥 가고 청와대 참모들 감옥 가고 다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빨리 떨어내는 게 터는 게 맞다. 국감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게 이게 국익의 민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털고 가야지. 아니 지금 상황은 그래. 여당 야당 이전 투구를 하고 똑같이 개싸움을 하는데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좋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빌미를 제공하냐고. 그걸 왜 못 느끼는지 몰라. 나도 저 속에 가면 저래 되려나. 그러니까 형님이 빨리 들어가서 뭔가 빨리 돼서 빨래 정책위 의장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래를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야. 대한민국의 문제네 이게. 밥도 해. 오늘 삼치구이 해놨다고 칭찬받았어. 주제들은 거의 다 다뤘는데 어떻게 뭐 또 조대현 평론가께서 지금 뭐 준비하신 다른 주제 있으신가요? 배도 고프고 입술에 단내도 나고.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어. 오늘 1회 방송 마무리 인사하시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뭐 저는 제 스스로 초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있고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내가 반대하면서 까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작지만 정말로 이 방송을 사랑하고 저를 아끼고 하는 분들하고 먼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제가 또 앞으로 더 큰 무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가는데 너무 장황해 또. 고마워. 자, 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난 한 주간의 이슈들을 모아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이슈 설명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돼. 한번 해보세요. 이슈 설명서. 이슈 설명서. 시옷 발음 잘 되네. 이슈. 이슈 설명서.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해? 인사를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